혼자 떠나는 패키지 여행 5번째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6일부터 18일까지 12박 13일의 일정으로 동유럽을 갑니다.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지난밤 밤늦게 깜깜한 밤에 호텔에 도착했던 터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꼭두새벽 눈이 떠진 저는 호텔 밖으로 나가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주변이 작은 시골인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처에 바세르라고 하는 폭포도 있었고요. 아직은 어둑어둑하고 그리고 낯설은 길을 혼자 올라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차에 자매분 2분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산책길에 나섭니다. 어둑한 길을 조심스레 걸어가다 보니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에 이런 길을 걷다니, 또 혼자서는 도무지 갈 수 없을 길을 때 맞추어 나와준 자매님들 덕분에 이 길을 걷습니다. 맑은 숲속에서 삼림욕도 하면서 폭포 물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와, 이런 곳에 마치 숨겨져 있었던 듯이 폭포는 힘찬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폭포를 마주하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생각지도 않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호텔로 되돌아와서 제 방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로 나가봅니다. 세상에나 또 선물을 받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저를 맞이해 줄 줄 몰랐어요. 마치 스위스 산장에 있는 것 같은 푸근한 행복을 만끽합니다. 식사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삶은 계란과 시리얼 종류, 그리고 버터와 잼, 각종 시리얼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프루트 칵테일과 요구르트, 그리고 피클들이 있었습니다. 또 햄과 치즈, 그리고 빵이 준비되었습니다. 담백하고 깔끔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숙소에서 출발하여 잘츠부르크 시내로 들어가서 오전에는 미라벨 정원과 호헨잘츠부르크 성을 보고 오후에는 멜크 수도원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스의 산장 같았던 호텔을 나와서 잘츠부르크의 미라벨 정원으로 갑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오면서 이곳이 정말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 새로운 오스트리아의 도시 잘츠부르크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젯밤에 호텔로 들어오면서는 보지 못했던 개울물과 다리와 그리고 정겨운 마을들이 보입니다. 숙소인 토레노호프 호텔부터 잘츠부르크까지는 16마일 31분이 걸립니다. 잘츠부르크 현지의 전문 가이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미라벨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미라벨 정원은 1606년 볼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연인 살로메 알트를 위해 지은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라벨 정원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도레미송을 부르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날짜는 2024년 3월 10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른 봄이었던 거예요. 꽃이 풍성하게 핀 아름다운 정원을 보지 못한 아쉬움에 다음을 기약합니다. 미라벨 정원을 나온 우리는 사랑의 자물쇠로 유명한 마카르트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 아래로는 잘자흐 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 호헨잘츠부르크 성으로 향합니다.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좁고 작은 여러 골목들을 지나야 하는데 여러 갈래로 길이 나 있는 골목의 좌우에는 작고 아주 예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각 상점마다 전시되며 판매 중인 상품들은
참 예쁘고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게트라이데 거리, 즉 간판의 거리가 나옵니다. 이곳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광 명소이자 쇼핑의 거리입니다. 게트라이데 간판의 거리에는 오래된 상점과 레스토랑이 몰려 있는데 이 거리가 유명해진 것은 간판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간판들은 정말 독창적이고 아주 예술적이기도 합니다. 이 간판의 거리는 잘스부르크 구시가지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모차르트 생가뿐 아니라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호헨잘스부르크 성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광장을 가로질러 올라가서 푸니쿨라를 이용해야 합니다. 푸니쿨라 티켓을 사고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푸니쿨라를 이용하여 단 54초 만에 올라가는 이 거리를 예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오르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헨잘스부르크 성은 1077년 게프하라트 대주교의 명에 의해 그 당시 남부 독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세웠다고 합니다. 페스툰그베르그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성은 당시 바로크풍의 건축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 꼭대기의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파노라마와 막힌 곳 없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참으로 시원합니다. 중앙 유럽에서 가장 크고 잘 보존된 성이자 요새인 호헨잘스부르크 성. 그 전망대에서는 구시가지를 굽이굽이 관통하여 흐르는 잘자흐 강이 보입니다. 성 아래에는 당시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권세가들의 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현재의 우리는 그 시절의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컸었던지 알게 됩니다. 마리오네트 박물관에도 잠시 들어가 보면서 마리오네트 줄 인형들을 잠시 둘러보고 나옵니다. 다시 성곽으로 나와 좀 더 낮은 높이에서 잘스부르크 시내를 조망하고 푸니쿨라를 타고 잘스부르크 시내로 내려갑니다. 광장에는 제 눈에는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현대 조형물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다시 한 번 더 호헨잘스부르크 성을 돌아봅니다. 다음 일정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던 중에 잘스부르크 지역 예술가가 그린 호헨잘스부르크 성 그림도 하나 사고 커피 한 잔의 낭만을 즐기기 위하여 카페 토마젤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바깥 테라스에 햇살 내리쬐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아인스패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인스패너 커피는 부드러우면서 풍성했고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잘스부르크 시내의 중식당에서 중국식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음식으로 억지로 끼니를 때우고 다음 일정을 향해 서두릅니다. 오후에는 잘스부르크를 출발하여 멜크 수도원으로 갑니다. 호헨잘스부르크 성에서부터 멜크까지는 133마일 2시간 10분을 이동합니다. 멜크 수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멜크 수도원은 다뉴브 강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11세기 말에 창건되었으나 1738년의 화재로 지붕 전체와 탑 그리고 방 몇 개가 소실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복구 작업은 성당이 축조된 1746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수도원을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하여 입장합니다. 멜크 수도원은 독일 바로크 양식 수도원 건축으로 유명합니다. 계단을 포함한 주현관, 대리석 거실, 도서관 등에도 바로크적인
양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멜크 수도원에서 보이는 다뉴브 강의 물줄기가 정말 아름답게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고요. 사방으로 거칠 것 없이 펼쳐진 수도원 아래의 마을들은 평화로이 보였습니다. 노란색과 흰색의 조화를 이룬 멜크 수도원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멜크 수도원에서부터 비엔나까지의 거리는 55마일 1시간 5분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은 비엔나 시내에 위치한 한국 음식점 비비다에서 비빔밥을 먹습니다. 비빔밥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던 바비다 식당에서부터 레나스 웨스트 호텔까지는 10마일 29분이 소요됩니다. 오늘 묵을 호텔은 비엔나에 있는 레나스 웨스트 호텔입니다.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비엔나에서 묵었던 레나스 웨스트 401호 제가 묵었던 방이에요. 내일 오전에는 쉔브룬 궁전과 벨베데레 궁전을 보고 오후에는 슈테판 성당과 비엔나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패키지 여행 6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